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노화를 담당을 하는 단백질이 이제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특정 나이에 이 단백질이 피크를 치면서 그때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30대 중반, 그리고 60, 그리고 78세 이 세 나이대에 노화가 갑자기 확 진행이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그럼 그 시기에는 특별히 더 관리를 잘해줘야겠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토리파 이상욱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이제 거울을 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나이가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25년도가 되면서 문득 신년에 거울을 딱 봤는데 얼굴이 무너져 내리고 뭔가 좀 나이가 들어가는, 옛날보다 좀 칙칙해 보이기도 하고 주름살도 좀 깊어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순간 나이가 확 드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과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 주제로 가지고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진짜 갑자기 늙어 보이는 느낌이 나가지고 거울 보고, 근데 어디가 바뀌어서 그렇게 늙어 보이는 건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요게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는 이 주름 없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잡티가 없었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제가 웅덩이를 이렇게 파요. 10m 깊이의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한 1m를 이제 흙으로 이렇게 덮었어. 위에서 보면은 이제 9m겠죠? 깊이가? 여전히 깊죠? 너무 깊어요. 그쵸? 근데 또 1m를 덮었어. 8m 깊이? 뭐 또 1m를 덮었어. 7m 깊이. 이런 식으로 되다가 한 5m 깊이까지 만약에 그 구덩이가 차올랐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많이 좀 차올랐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주름살도 마찬가지예요. 주름살이 처음에도 있었는데 굉장히 연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깊이까지 깊어지니까 여러분들 눈에 어느 순간 내 주름살이 되게 깊어졌다, 이게 없었는데 왜 생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얼굴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옅은 주름까지도 어디에 내가 있는지도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유심히 관찰을 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얼굴뿐만 아니라 노화라고 하는 과정을 누구나 다 겪잖아요. 이 노화라고 하는 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외관적으로 보이는 피부 노화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적인 노화예요. 기능적인 노화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허리도 삐끗하고 위라든지 소화도 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내장 기관 쪽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기능적인 노화라고 해요. 노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진시황제도 불로초를 찾았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망을 하는데 그 누구도 어쨌든 노화를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학자와 과학자들이 이 노화라고 하는 게 왜 생길까? 여러 가지 가설들을 던지죠. 그래서 뭐 텔로미어 학설이라든지 정말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는데,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노화를 담당을 하는 단백질이 이제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노화를 담당하는 단백질을 많은 사람들의 혈청을 이렇게 빼가지고 보니까 특정 나이에 이 단백질이 피크를 치면서 그때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30대 중반, 그리고 60, 그리고 78세 이 세 나이대에 노화가 갑자기 확 진행이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그럼 그 시기에는 특별히 더 관리를 잘해줘야겠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리 관리를 해야 돼, 미리. 그쵸. 그때만 관리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미리 관리를 해줘야 그 피크 치는 시기를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알고 가셔야 되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왜 얼굴이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주름 때문에 내가 언제 이렇게 주름이 생겼지? 그리고 두 번째는 색소. 얼굴에 여러 가지 잡티라든지 여성분들 특히 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산 전후로 생기면서 뭔가 좀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고 칙칙해 보이고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얼굴의 볼륨감이에요. 얼굴의 볼륨감이 꺼지거나 특정 부위가 살이 빠지거나 눈밑 지방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눈밑 지방이 좀 도톰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얼굴이 확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는 얼굴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우리 PD님처럼 아까 뭐 주름이라든지 얼굴 살이 빠져가지고 좀 나이가 늙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제 PD님은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인다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빵빵해. 어디 살이 빠지거나 아니면 눈밑이 튀어나오거나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얼굴이 동안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얼굴이 좀 동글동글 하신 분들은 얼굴이 좀 동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나이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노화가 갑자기 오는 나이가. 그럼 이거를 좀 예방을 할 수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때 나이대에 중점적으로 내가 노화 예방을 하는 그런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일상에 작은 습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의 노화를 앞당길 수도 있고,
굉장히 뒤로 딜레이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잘 실천을 해주셔야,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저속 노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노화를 늦출 수는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어른이 됐을 때 화장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오늘 촬영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뭐 크림도 좀 바르고 여러 가지 이제 화장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성분들 특히. 근데 그 화장을 지우는 걸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화장품 성분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방부제라든지 여러 화합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피부에 묵혀져 있으면은 나중에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피부 트러블도 야기를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염증이라든지 피부 건조증이 유발이 되면서 피부 노화를 굉장히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화장을 잘 지우셔야 된다. 그게 정말 중요하고, 클렌징이죠. 세안을 하는 것도 정말 잘 해주셔야 되고, 화장을 했을 때는 이중 세안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조금 맑게 클렌징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세안을 하실 때는 미온수로 반드시 세안을 하셔야 되고,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시는 거는 오히려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안을 할 때 물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스크럽 같은 걸 하시거나 각질 제거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세안을 하시면서. 근데 그게 또 좋지가 않아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 평생 동안 쫓아다니는 거 각질이랑 모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질들은 가급적이면 덮어야 돼요. 각질이 일어난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미세한 각질이 피부 보습이 좀 안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습제를 잘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각질 제거를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다, 화장이 너무 뜬다 하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2, 3일에 한 번씩 각질 제거, 막 스크럽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굉장히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세안을 하고 나면 이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겠죠. 우리 피부를 감싸고 있는 피부 장벽, 이제 오일리한 성분들이 좀 날아가기 때문에 바로 보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세안을 하고 났을 때는 보습제를 바로바로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세안을 하고 나서 1분 이내로 바로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근데 이제 보습제 성분에도 굉장히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분들은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리고 아데노신, 그리고 비타민 C, ABC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비타민 B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이런 이제 성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항노화라든지 항산화 작용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이 함유된 재생 크림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잘 맞는 그런 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항산화라든지 아니면 내가 피부에 미백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피부에 미백에 관련된 그런 성분들이 함유된 보습제를 한번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외출을 하시잖아요. 당연히 선크림 발라주셔야죠. 자외선을 차단제를 잘 발라주셔야 되고, 내가 자외선 차단제를 못 바르는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외선 차단을 시켜주는 양산이라든지 캡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도 외출하시기 한 2, 30분 전에 충분하게 많은 양을 500원짜리 동전 사이즈로 한번 바르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바르시고 외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500원이요? 네, 500원짜리 동전 사이즈로 바르셔야 돼요. 이만큼 콩알이 아니고. 네, 엄청 많이 바르셔야 돼요. 그래서 더블 레이어 해가지고 바르시고 외출을 하시고, 자외선을 많이 받는 날이라든지 운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3시간에서 4시간마다 한 번씩 더 바르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겨울에도 발라야 되나요? 겨울에 발라야죠. 겨울이 춥다고 해가지고 자외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흐린 날에도. 흐린 날에도 발라야 돼요. 예,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떨어집니다. 앞에 이거는 사실 너무 뭐 일반적인 공통적인 사항이고, 피부라든지 외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노화를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정말 사소한 요 정도의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노화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뭘 잘해야 될까요? 20대, 30대가 되면서 급격하게 노화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하기? 운동 자체도 뭐 햇빛도 받을 수가 있고,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은 우리 몸이 부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운동도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 적당한 시간은 일주일에 한 3회에서 4회, 한 번 할 때 한 40분 정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너무 무리한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그래도 한 절반 이상, 20분 이상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죠. 근데 이제 일단 뭐니 해도 우리 성인이 됐을 때 스트레스, 잠,
음식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성인 여드름이 또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부 염증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스트레스, 잠, 먹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안 좋은 음식을 먹거나 인스턴트라든지 뭐 튀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먹게 되면은 결국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잠을 못 자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제 한 개의 집약체에서 다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위장관이라든지 이런 소화 기능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뭐 근력량 감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럼 결국은 스트레스 관리 잘하기 그리고 잠 같은 경우는 11시에서 3시 우리 수면의 골든타임은 반드시 지키면서 수면을 좀 해주시는 거 그거는 너무너무 잘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결국은 우리 세포 단계에서 호흡이 생기면서 활성산소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너무 과하게 음식을 섭취를 하거나 그리고 가공식품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몸이 빨리 더 부식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소식하시는 거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브로콜리라든지 피클이라든지 아니면은 파프리카라든지 채소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아니 원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 그리고 생활 습관 이것들을 다 하고도 조금 네. 욕심이 나서 병원에 가서 뭔가 예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뭘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 1년 정도는 이거 해보고 오세요. 아 해보고 올까요? 그래서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1년 정도는 정말 이거 해보시고 오시고 우리가 항산화 작용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브로콜리 그런 데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C, 비타민 B,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다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되고 오메가3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강력한 항산화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섭취를 잘 해주시면서 1년 동안 운동도 좀 꾸준히 하고 음식도 조절을 잘 하고 스트레스 잠 조절 잘하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년 정도는 해보시고 그래도 나는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거죠.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병원에 바로 가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치트키잖아요. 쉽게 살고 싶다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시술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20대 분들은 일단 노화가 그렇게 빨리 진행은 되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대 분들은 가끔씩이라도 피부 콜라겐을 증식시키고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레이저 치료가 있어요. 얼굴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한 2달에 한 번씩 커피 마실 돈으로 좀 아껴서 그런 치료를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스타룩스 아이콘 저희 병원에서는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 치료를 한 2달에 한 번씩만 잘 해주셔도 20대 피부는 너무너무 짱짱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30대부터 40대 팍 나이가 들어가는 그 시기가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주름도 생기고 색소도 생기고 얼굴에 볼륨감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각 개개인에 맞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나한테는 가장 노화를 유발을 하고 그리고 나의 얼굴 형태를 변화시키는지를 한번 보시고 가장 급한 불 먼저 끄셔야겠죠. 색소가 너무 많아요. 흑자도 있고 기미도 있고 잡티도 있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색소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되고 얼굴 볼륨감 때문에 나이가 너무 들어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얼굴 볼륨감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을 해주시면 좋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좀 슬프지만 피부 노화를 조금 늦출 수 있는 그런 고주파 치료 써마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써마지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룩스 아이콘 이런 치료들을 꾸준히 반복을 하시면서 관리하시다 보면은 노화가 피크치는 30대 중반을 최대한 이렇게 늦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 이제 50대, 60대로 넘어가는 순간 얼굴은 이제 중력 방향으로 좀 슬프지만 많이 처지게 됩니다. 그렇게 처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역으로 당겨줄 수 있는 그런 리프팅 관리가 보통 이제 50대부터는 중점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좀 강하게 얼굴 처짐이 너무 심하신 분이라고 하면 안면 거상이라든지 리프팅 수술까지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고 그 정도가 아니면은 뭐 실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리프팅 장비를 이용한 그런 리프팅 관리들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할 수 있는 시술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각 개인에 맞게 어떤 관리가 먼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성비. 너무 제일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가 나한테 잘 맞는 1번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술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 주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 뒤에 결정을 하시는 게 맞겠죠. 지금 이거를 그때 알았다면 네. 좀 충격을 덜 받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진짜. 만약에 우리 PD님 같은 경우도 아마 이 내용들을 너무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이 내용들을 30대 초반, 20대 후반 때 알았더라고 하면 그게 벌써 뭐 5년, 10년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쌓이는 게 굉장히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10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PD님 얼굴과 10년 동안 그냥 방치를 했을 때 지금 PD님 얼굴을 만약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저는 정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이런 습관이지만 우리가 5년, 10년 뒤를 봤을 때는 너무너무 달라질 수 있는 노화의 정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좀 심각성을 깨닫고 꾸준하게 실천을 해주시다 보면은 아 진짜 저 사람 말 듣고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몇 살부터 관리하셨나요? 저는 20대 후반부터요. 저는 20대 후반 때 그때 이제 의대 공부를 하고 좀 힘든 생활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얼굴이 폭삭 무너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부터. 왜냐면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굉장히 많고 하니까 아 이때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얼굴이 갑자기 확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아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떤 관리를 받을 수 있을까, 대략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시술과 그리고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게 너무너무 사소한 습관과 방법이지만 여러분들 5년, 10년 축적되고 누적되면은 미래의 여러분들 얼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신체, 나이도 굉장히 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해서 실천 드리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노화 때문에 고민하시고 계시는 부모님, 지인분들, 친구분들께 많은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